탈모는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탈모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일단 진료를 보시면 치료 못하는 탈모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하면 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엄청 많은 강남역 사거리. 안녕하세요, 형님 놀이터 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이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저희 형님 놀이터에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직업은 의사 선생님인데 네.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요? 뭘 전공하셨습니까? 남성의 고민. 남성의 고민. 자, 따라오겠습니다. 고! 저는 모발 이식 수술과 탈모 치료를 하는 피부과 전문인데, 탈모 치료하다 보면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모발 이식 수술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딱 숙였는데 네. 종소리가 허라드는 거예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저는 비껴갈 줄 알았는데 제 문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유전적인 탈모인데, 유전적인 탈모가 보통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 대부분이 40, 50대 넘어서 이제 시작돼서 조금씩 진행하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나이에 맞게 진행되는 정도로 다 그냥 괜찮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찍 시작이 되면, 유전적인 탈모의 특징은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이제 소위 우리가 대머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건데, 요즘은 굉장히 나이가 젊어졌을 때 시작하는 나이가, 탈모로 치료하러 오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40대 였었는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한 30살, 20대 그래요? 인 것 같은 게, 20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20대면은 예전에는 그런 증상을 보이면 아주 특이한 경우였는데, 네. 심지어는 요즘은 10대에서도 제가 치료한 그 유전적인 탈모 환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환자가 15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수리 쪽 머리가 가늘어져서 허원해지기,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알아볼 정도로, 뭐 소아한테도 탈모는 올 수 있는 거고 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탈모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나이가 요즘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젊다 못해 어려졌지요. 그래서 20대 환자를 보는 건 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10대에서도 뭐 10대 중에서도 18살, 19살짜리 그런 나이에서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고, 20대는 많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유는 유전적인 탈모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그 원인은 유전인자인데, 유전인자가 바뀌진 않았을 거고, 뭐 20년 전보다 지금 유전인자가 무슨 뭐 특별히 우리한테 큰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사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질환도 유전적인 인자와 후천적인 원인들이 같이 그 작용을 해서 증상으로서 발현되고 병이 시작이 되는 건데, 후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고, 후천적인 부분, 탈모에 있어서 유전적인 탈모가 발현이 되게끔 하는 후천적인 인자 중에서 가장 영향이 많은 게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면 패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은 늦게 자고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늦게 자거나 그런 수면 패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탈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탈모는 겉에 드러나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초기에 바로 그 발견이 되는데, 머리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면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에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줄 거고, 그게 요즘 이 탈모 분야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암 종류들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발병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탈모도 이게 유전적인 탈모라고 하지만 그 유전적인 탈모가 진행이 될 때 직업하고도 연관이 많은데 옛날에는 저희가 학생 때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그 직업으로서 그 제일 이제 먼저 꼽는 게 은행원이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은행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그런 직업으로 대표적으로 꼽았었는데 요즘은 은행원보다도 방송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왜냐면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렇죠. 일 자체가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 아까 얘기한 그 수면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밤에 자지 못하고 그런 거. 왜 아닌 척? 근데 좀 양호한. 왜 아닌 척해? 너 가지고 다녔던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이제 좀 까지기 시작하는. 조금 가늘어지. 네, 가늘어졌어요. 네. 예전에 되게 네. 두꺼웠는데 네네. 뻣뻣한 머리였는데 지금 네. 되게 부드러운. 그게 유전적인 탈모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는 특징이 네. 보통 우리가 탈모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인데 네. 유전적인 탈모는 네. 머리가 많이 빠지는 증상보단 굵기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굵었던 머리가 가늘어지는 변화가 생기는 게 그게 유전적인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왜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게 증상이고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는 게 증상인 것처럼 유전적인 탈모는 머리가 빠지기보단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증상입니다. 그 가늘어지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굵었던 머리가 이제 가늘어지고 솜털로 변해서 결국 없어지지만 그 과정이 가늘어지는 과정으로 머리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탈모 질환. 그러니까 탈모라는 건 그냥 하나의 증상.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아프다는 건 증상이고 배가 아픈 증상을 일으키는 병은 많은 것처럼 탈모라는 모발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을 그거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모라 하면 대머리만 떠올리는데 대머리 그 정확한 병명은 안드로겐성 탈모 또는 우리말로는 남성형 탈모증 또는 그게 여성한테도 올 수 있는데 이제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오는 안드로겐성 탈모, 유전적인 탈모는 여성형 탈모증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병이고 이런 병 말고도 탈모 질환 중에 탈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또 흔한 질환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또 병이 있고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런 증상을 보이는 병이 있고 또 머리가 빠지는 병 중에 원형 탈모증이라는 병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남성형, 여성형, 휴지기, 원형 탈모증은 각각 다른 병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맹장염도 있고 방광염도 있고 뭐 담석증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있듯이 그것만큼이나 다른 게 지금 탈모 질환으로서 설명드린 내용들이라 사실은 탈모 치료가 어려울 건 없는데 탈모 치료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탈모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탈모 치료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탈모 치료를 하면서 좌절하거나 실제로 탈모 치료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양한 그 원인 질환이 있는데 원인 질환별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다 다르고 어떤 건 그냥 놔둬도 되고 어떤 건 뭐 집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약도 있고 병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탈모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피나스테라이드나 도타스테라이드 같은 그런 약을 먹어야 되는 병도 있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그 병의 증상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탈모라는 걸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하고 남의 경험을 들어봐야 별 도움 안 되는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인 질환이 다르면 경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탈모 치료가 탈모 치료를 그냥 내가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진단에 따라서 치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그걸 이제 탈모라는 건 탈모하면 이제 우선 막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머리에 좋은 게 뭔가 뭐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 효과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텐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이어내려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 탈모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렇겠네.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아주 흔한 탈모증인데 자주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탈모증인데 이 휴지기 탈모증은 병의 성격이 감기처럼 원인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휴지기 탈모증이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그 빠졌던 머리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나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는 효과 없는 여러 가지 우리 민간요법이라든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휴지기 탈모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강렬해서 어떤 뭘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걸 굉장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의 경우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휴지기 탈모증이 생기는 시기에 휴지기 탈모증은 머리가 막 빠지는 건데 어떤 샴푸를 썼다. 근데 사실은 샴푸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나 또 샴푸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는 일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증이 막 시작하는 시기에 어떤 샴푸를 써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휴지기 탈모증은 보통 머리 빠지는 게 시작하면 한 3, 4개월 진행이 되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맞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그 샴푸 써서 머리 빠졌다.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의 경우도 있고 휴지기 탈모증이 한 3, 4개월 지속이 되는데 이것저것 쓰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얘기 듣고 어떤 샴푸를 써봤더니 좋아졌어. 그거는 사실은 그 샴푸의 효과라기보단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건데 샴푸 쓰고 나서 머리가 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그렇고 샴푸 쓰고 머리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그렇고 그 기억이 강렬해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나는 뭐 몇 년 전에 무슨 샴푸를 썼는데 그때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들어보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 샴푸는 아무 영향도 없었다 얘기를 해줘도 잘 생각을 안 바꾸십니다. 너무 강렬해서. 나는 그 샴푸 쓰고 머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거꾸로의 경우에도 어떤 샴푸 쓰고 좋아졌다고 하면 그 샴푸의 그 효과, 그 샴푸가 나한테 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탈모라는 어떤 증상이 일반 우리가 피부 증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햇볕을 많이 보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오늘 햇볕 보고 내일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게 햇볕 때문이구나 금방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아주 흔한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게 그런 그 휴지기 탈모증을 일으키는 제일 흔한 원인이 또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또는 요즘 같으면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도 또 자주 생기는데 만약에 다이어트가 원인이라고 하면 7월에 이제 여름을 위해서 5월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그렇죠. 한 10kg 뺐다. 그러면 머리가 그때 바로 빠지면 아 내가 다이어트 하다가 머리 빠지는구나 하고 느낄 텐데 이게 머리는 피부하고 다르게 원인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빠지기 그 영향으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건 한 8월쯤 한 3개월쯤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기가 어렵고 뭔가 좋아지는 계기도 그렇고 그래서 탈모 치료는 시작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것도 한 2, 3개월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과 그 증상 또 치료를 한 어떤 것과 그 치료의 효과로 좋아지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걸 참 느끼기가 어렵고 연관짓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우연히 만난 그 시기가 딱 맞는 경우에 아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 또는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머리는 남자밖에 없어 여자는 없어 근데 언제부터 매스컴에 여자 대머리 증상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여자는 없었다 하다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시켜보실게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급격하게 여기가 휑해 보였던 게 약 열심히 먹고
치료를 열심히 받고